6일 오전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반면 강릉 등 영동 지역은 맑은 날씨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정반대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9일부터 3부제로 시행되던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시민들의 택시 잡기 전쟁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법인 택시 기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2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민자치 우수 사례 전시 등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들이 소개됐습니다. 강릉시가 경포 가시연습지 생태환경 복원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시는 복원된 경포 습지를 체험학습과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오전 원주와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오전에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혼란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김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눈을 보니 시민들은 그제야 겨울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연말 분위기 나는구나. 근데 젊을 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길 가는데 미끄러질까 봐 조심스럽죠. 6일 오후 2시 기준 영서 지역에 내린 눈의 양은 원주 신림 2cm, 평창 면온 1.6cm, 영월 상봉 1.3cm 등입니다. 오전에 눈이 집중되면서 출근길 교통 상황이 한때 혼잡을 빚었습니다. 좀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난 것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저도 물길은 달리면 사고 나니까 나도 많이 특히 이제 커브길은 많이 감성을 했죠. 기상청은 7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영서 남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1cm 미만의 눈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눈은커녕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건조경보, 강원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 영동에서는 당분간 강수가 예상되지 않아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12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13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연말 연시에 택시 잡기가 특히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3부제로 운영됐던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연말 연시 심야 택시 잡기 전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오전 원주역 앞. 택시들이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쪽에선 335 택시기사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주시가 발표한 택시 부제 해제에 따른 여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9일부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부제 해제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엔 법인과 개인 택시 모두 1,86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부제로 인해 하루 1,200여 대가량이 운행될 수 있는데 이번 부제 해제를 통해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 약 20% 이상의 택시들이 더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 기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 부제 해제로 산학금 부담이 늘어나고 노동시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돌아다니고 다니면 많이 수익은 늘어나는 건 확실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시간이 늘어나는 근무가 기존에 만약에 사장금을 벌기 위해서 10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배로 늘어나야죠. 전국 161개 지자체 중 강원도 9개 시군을 포함해 114곳이 택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속초시도 최근 법인과 개인 택시기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부제 해제를 합의했습니다. 원주시도 부제 해제로 인한 법인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 택시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규자와
10년 이상 무사고 장기 근속 고경력자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택시업계 또 종사자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또 저희가 좀 지원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이고. 원주시는 택시 부재 해제에 앞서 택시 업계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합의가 진행된 만큼 앞으로 소수단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택시 부재 해제 시행으로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등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본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 우수 사례 전시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행사 첫날인 6일에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 18개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직도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거고 말뿐인 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는 7일까지 개최됩니다. 강릉 경포 가시연 습지 생태환경 복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강릉시는 농경지로 변한 경포 습지를 자연 생태 그대로 복원해 체험학습과 생태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원된 가시연 습지에는 자생하던 가시연과 각시수련, 순채 등 멸종위기 식물을 심어 생태환경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강릉시는 경포 습지에 이어 앞으로 순포 습지 등 지역 내 석호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내년 가계 소비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비지출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가계 소비지출이 올해에 비해 평균 2.4% 감소할 거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내년에는 씀씀이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경련은 벌이가 시원찮을수록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 돈 쓸 여력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 속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근검절약이란 4글자가 머릿속에 소환되는 건 저뿐일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참 컸는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매년 나눔과 봉사를 이어온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5년 전부터 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김장 봉사에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한 복지관, 깨끗하게 씻어 소금물에 절인 배추가 쌓여 있습니다. 상한 부분은 꼼꼼히 다듬고 정성스레 준비한 양념이 배추에 골고루 벨 수 있도록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치 담그기에 나선 이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입었지만 나눔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생필품 키트를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김장을 담궈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모두 600포기, 배추며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값도 모두 소상공인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 김치를 단단하게 포장해 차에 싣고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차가 닿지 않은 골목골목까지 모두 300명의 홀로 어르신들에게 김치가 전해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세요. 어르신들은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 좋죠. 그게 뭐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김장이 한겨울 음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다 주시니 너무 고맙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에 나선 지역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미래 배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 틈틈이 준비한 연극 작품으로 실력을 선보이는 대회가 밀양에서 진행되는데요. 배우와 연출 등 예술인이라는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컴컴했던 무대에 불이 밝혀지고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몸이 아픈 할머니가 계신 절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일기장. 6.25 전쟁 당시 동생을 잃은 아픔에 아직도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풀어낸 6월의 일기입니다. 기환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되게 나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되게 그냥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써져서 이걸로 가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진행되고 지도교사는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배우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밤낮 없이 시간을 쪼개며 연습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대사량이 진짜 많아서 대사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동선 맞추는 거랑 동선 짜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 전국에서 예선전을 거쳐 올라온 19개 팀이 본선에 참가합니다.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 역사, 꿈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각본을 짜고 무대도 설치해 직접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대회입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거는 그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서, 어떤 문화, 어떤 환경에 이제 처해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굉장히 청소년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는 청소년들의 연극 경연대회뿐만 아니라 사투리 연기 경연대회와 연극 관련 학과 입시 정보 부스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이 가득 담긴 무대인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는 오는 22일까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인제군이 지난 2020년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합니다. 인제군은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수해 복구 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제군은 다리 4곳을 재건설해 장마철 급격히 상승하는 하천 수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차선 도색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이달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1, 2차 코로나19 기초 예방접종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가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주 백신 접종은 단가 백신 대비 2.6배 이상 효과적이며 안전한 개량 백신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입니다.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춘천 지역 65개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